이 4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선량한 시민이고요. 나머지 3명은 무시무시한 연쇄 살인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무속인은 생년월일만으로 연쇄 살인마를 맞출 수 있을까? 요즘 남편을 살해하거나 와이프를 살해하거나 뭐 그런 범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.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, 혹시 그런 살인자나 범죄자들만의 특징이나 징조가 있을까요? 그 아우라, 검은 기운 뭐 그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, 그리고 눈빛, 살기가 있다고 그러죠. 그 다음에 눈 못 맞추는 경우, 왜냐면 자기 본심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. 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.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어디죠? 얼굴, 눈이죠. 그만큼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, 이 얼굴이 어떻게 보면은 관상이잖아요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면은 그러한 기운이 사라지나요? 사라진다기보단 보완이죠. 태생의 타고난 골격, 생김새도 있지만 사는 내용이 다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니까. 근데 만약에 외형적으로 미관만 바꾸셨을 때 사주가 바뀐다라고는 보진 않아요. 사주가 바뀌려고 할 때 성형을 하셨다. 근데 나쁜 케이스, 좋은 케이스 확연하게 드러나면 성형했는데 왜 안 좋아졌어? 또는 성형을 했으니까 좋아졌나 보다라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뿐이지, 얼굴에 상을 뜯어고친다 그래서 내 사주가 변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. 근데 기분이 바뀌면 열심히 살고 싶어지겠죠? 그래서 결과도 좋아지고, 그런 거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. 관상은 과학이다. 동의하시나요?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자기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반영은 되되,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착하고 순한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. 근데 속은 다를 수도 있고,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본격적으로 관상에 대해서 먼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. 이 4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선량한 시민이고요. 나머지 3명은 무시무시한 연쇄 살인마입니다. 한 명만. 한 명만 일반인이에요. 자, 과연 누가 일반인일까요? 누가 일반인일까요? 자, 왼쪽부터 약간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왼쪽에 계시는 분은 나쁜 기운, 그 다음에 공격성, 그리고 원망, 원한, 분노 이런 게 느껴져요. 그 옆에 분, 두 번째 분. 저분은 안하무인, 남의 감정에 냉랭함, 찬 기운, 그리고 심장이 없음, 동정심이 없음 이라고 느껴져요. 세 번째 분. 세 번째 분은 욕망, 욕심, 탐심, 탐욕. 좋아요. 네 번째 분은? 네 번째 분은 속그림, 답답함, 남들에게 자기 어필이 안 됨, 그래서 속상함, 그리고 그 분출되지 않은 공격성, 그런 느낌? 좋아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일반인 시민일까요? 자꾸 저 두 번째 얼굴에 눈이 가는데 이게 내 마음인지 신의 눈이신지. 힌트를 드리자면, 아까 말씀하신 게 비슷했는데 딱 한 명만 살인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은 타입이었어요. 말씀하신 것 중에. 네. 그 설명이 살인하고 연관이 없을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고? 그렇죠. 3번. 3번 확실합니까? 정답이에요. 이걸 맞춘다고? 세 번째는 제 친구예요. 욕심이 그득그득해요. 세 번째 분은 욕망, 욕심, 탐심, 탐욕. 본격적으로 선녀님의 생년월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중 한 사람만 선량한 시민입니다.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부자예요. 그러면 하나씩 느껴볼게요. 연쇄살인범이 3명이고 부자 사주가 하나라고,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독한 중범죄가 69년 10월 10일 그 연쇄살인마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해서 저 생일만 볼수록 굉장히 크게 보여요. 그리고 70년 4월 18일은 가난, 곰팡이 냄새, 그 다음에 그 썩은 집신, 그러면 테두리가 도시가 아니고 시골, 농촌 그런 배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부자 아닙니다. 그 다음에 68년 12월 31일 반짝, 금빛 이렇게 표현하시니까, 만약에 이 빛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사주는 안 받쳐주는데 나는 제왕?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둔기, 뒤통수, 뭐 그런 방법도 다 노출이 됐나 모르겠지만 그 정도. 68년 6월 23일 공장 잠바. 자, 그렇다면 정답은 누구인가요?
4번. 4번 68년 6월 23일 정답! 6월 23일은 이재용 회장님 사주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공장장바. 저 아저씨 든 게 뭐지? 저 얼굴 옆에 있는 게. 야구 빠따. 와. 예, 소름 돋았어요. 야구 빠따를 들고 계세요.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뭐 쉽지 않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70점. 난 솔직하니까. 저희는 뭐 그런 주작이나 사전에 협의 이런 거 안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. 그렇죠? 묻지 않죠.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고서야 맞출 수가 힘들긴 해요. 확실히 선녀님이 용하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근접함, 다가가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하면서도 소름이 많이 돋았고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. 걱정해서 피할 것들만 생각하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내 자신에게 열심히 살면 그런 우환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몇 천만 분의 1? 그런 숫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악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냥 그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. 옛날보다 험해진 건 맞아요. 근데 노출되는 수위나 방법들이 노골적이고 너무 다양하다 뿐이지 옛날에도 살인은 있었고 옛날에도 무서운 일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데이터들이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.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옆 사람들도 챙기는 그런 좋은 문화는 서로가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쵸.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살인을 할 사람도 약간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건 나의 편인데 이 점괘라는 게 상대한테 호응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려면 상대의 간절함이 느껴져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살인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헷갈린 부분도 있다. 왜냐면은 내가 지금 살인당할 입장이라면 더 집중해서 봤겠지.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영을 떴다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. 네, 이것으로 이번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